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웨스트햄전 무기력한 패배 이후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참고 있던 불만을 터뜨린 팬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르테타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와 지금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르테타의 플랜 A를 짜는 능력은 꽤 괜찮다고 봅니다. 중도 부임했던 19-20 시즌부터 수비 안정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카를 왼쪽 아래로 내려서 좋은 롱킥을 활용하고 자카가 자리를 채워줬으니 티어니는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나갔습니다. 티어니가 측면을 먹었으니 자카가 비워놓은 자리를 나일스가 채우면서 FA컵 우승도 하고 재미를 봤습니다. 20-21 시즌과 21-22 시즌은 자신의 색을 입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리빌딩과 함께 거쳐가는 시즌으로 4-2-3-1을 위주로 운영했고 22-23 시즌부터는 인버티드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4-3-3을 정착시키면서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강한 플랜 A가 따라와주지 않는다면 꾸준한 성적을 내야 하는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성적이 플랜 A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강을 유지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아르테타 부임 이후 선수단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팀의 기강을 잡고 감독을 믿게 만드는 능력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사실 외부에서 보면 조금 웃기긴 한데 뭐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믿는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플랜 A와 반대로 전술 유연성에 있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술 유연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기 중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야 할 때와 주전 선수의 장기 부상으로 몇 경기 동안 아예 다른 선수로 대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자는 아르테타가 토너먼트에서 약한 이유입니다. 중도 부임했던 19-20 시즌 FA컵 우승 이후로 스쿼드를 본인의 입맛대로 만들어가면서 토너먼트 결승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체가 늦은 시간에 이뤄지고 교체를 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후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가 빠졌을 때와 사카가 빠졌을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수준 이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6시즌 동안 팀을 지휘하면서 벤치에 쓸만한 선수가 그렇게 없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착했던 짧은 빌드업을 포기하는 모습도 은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라야의 롱킥을 이용하기도 하고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유연성 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전술 유연성 부족은 로테이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같은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전 똑같은 선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가 원하는 수준이 은근 높기 때문에 대체가 아예 안 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전 선수들은 쉴 수 없는 구조로 시즌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번 시즌에도 살리바, 웨데고르, 사카의 출전 시간이 많았고 이번 시즌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전방 압박이 강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꼭 부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체력이 금방 고갈됩니다. 그렇게 시즌 마지막까지 강한 강도의 전술을 수행할 체력이 안 되다가 막바지에 미끄러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단점이 사실상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저번 시즌까진 80-90%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시즌 초반부터 웨데고르의 발목 부상이 생기고 화이트의 수술, 사카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감독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단점이 장점을 잡아먹어버리는 상황이 됐고 제주스의 시즌 아웃에도 겨울에 영입을 하지 않는 도박수를 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르티넬리와 하베르츠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까지는 실패한 듯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최근에 우승이 없는 팀이라도 3년 연속 우승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체급이 올라간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년 정도 봅니다.
꼭 우승 경쟁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상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는 노팅엄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됩니다. 시즌 시작 전 예상보다 높은 순위에 있다고 해서 저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원래 이런 팀이 아니었으니까 본머스한테 5대0으로 져도 여기에 만족해 라고 하진 않겠죠. 저라면 비판해야 할 건 비판하고 다음 경기 다시 응원할 겁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스날로 봐도 비교적 최근인 21-22 시즌 리그 4위를 할 확률이 80%였지만 시즌 막판인 4월에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사우스햄튼에게 3연패를 하고 5월에는 토트넘과의 승점 6점짜리 맞대결, 뉴캐슬 원정에서 연패를 하면서 챔스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때도 전 시즌 8등인 팀을 5등으로 올렸으니 잘했다고만 해야 할까요? 이때 대부분의 팬들은 체급이 올라간 것에도 만족했지만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스날은 셀링클럽이 아닙니다. 팀을 운영하는 방식만 봐도 우승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승을 원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이적료를 받아낼 수 있는 살리바, 사카 같은 선수를 매각하고 적당하게 대체할 선수를 사왔을 것입니다. 아르테타를 지금 당장 경질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르테타를 좋아하고 다시 아스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선 비판받을 만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선 칭찬받을 만한데 이번 시즌은 비판받을 부분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리빌딩을 잘 해냈던 거는 별개로 봐야 하고 지금은 선수 관리를 못하고 전술 유연성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과거에 리빌딩을 잘 해냈다는 이유로 현 상황을 커버칠 거면 2년 전 리그 15골이나 넣었던 마르티넬리도 비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특정 팀을 응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을 붙이고 계속 응원하다 보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족 같은 팀이 우승하고 행복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궤도에 올랐을 때 우리 선수들, 감독이 우승해서 트로피를 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 상황을 실드치는 사람들, 까는 사람들 모두 존중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